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신형 NX 350H입니다. NX는 렉서스의 컴팩트 SUV이죠. 현행 모델은 작년에 데뷔한 2세대고요. 국내에는 지난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 엔진 라인업은 350H와 450H 두 가지고요. 450H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러니까 신형 NX에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형 NX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일단 플랫폼이 바뀌었고요. 실내도 새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350H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트림은 프리미엄과 럭셔리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럭셔리 트림이고 가격은 7,440만원입니다. 신형 NX의 외장 디자인은 풀체인지인 걸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또는 이미지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존과 거의 같은 틀인데 디테일을 좀 더 다듬었죠.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 좀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렉서스 특유의 스핀들 그릴도 기존과 같은 디자인인데 그 크기가 좀 더 커졌고요. 참고로 신형 NX는 일반과 F스포츠의 전면 디자인이 좀 다른데 확실히 F스포츠가 전면의 얼굴이 좀 더 스포티합니다. 헤드램프는 기본이 바이 LED고요. 럭셔리에는 트리플 빔 LED가 적용이 됩니다. 이 헤드램프에는 클리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코너링 램프는 럭셔리 트림에만 적용이 됩니다. NX는 구형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커졌는데 그래도 동급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합니다. NX의 경쟁 모델로는 보통 GLC, X3, Q5 등을 꼽는데 이 차들과 비교해보면 차체 사이즈가 가장 작은 편이에요. 특히 휠 베이스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반면에 전고는 가장 높은 편이죠.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 한둘레가 커진 느낌이 있는데 여전히 좀 컴팩트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벨트 라인은 좀 높게 설정을 했고요. 따라서 옆유리의 면적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바퀴 굴린 베이스 치고는 앞쪽의 오버행도 짧은 편이고요. 후면 역시 요즘 렉서스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테일램프는 양쪽으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범퍼 하단에 희미하게 장식만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벤트도 막혀 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AS02, 사이즈는 235에 50R20입니다. 프리미엄과 럭셔리 모두 동일한 사이즈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400입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차들이 차문을 잠글 때 사이드 미러가 같이 연동해서 안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신형 NX의 내장은 완전히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외장 디자인은 구형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형에 비하면 내장재는 물론 편의 장비 그리고 디자인까지 다 좋아졌습니다. 구형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내장재가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버튼류 또는 소재를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좀 많이 보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 내장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 우레탄도 만져보면은 좀 푹신푹신하고요. 요 모니터부터 저 윈드실드까지 대시보드가 좀 굴곡 있잖아요. 저것도 약간 외장 디자인과 큐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내장은 F스포츠와 일반 NX가 좀 다른데 확실히 F스포츠가 전체적으로 내장 디자인 또는 소재가 조금 더 스포티하긴 하죠. 근데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 350H의 럭셔리 트림도 내장재가 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저기에 우드 장식이 들어가면서 저 스피커 커버까지 해갖고 전체적으로 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신차들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이는데 이 차는 그렇게 하이그로시가 전체적으로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운전자가 주로 보는 계기판이라든가 모니터 주변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여서 얼핏 보면은 저렇게 많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와 계기판은 한 장으로 이어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니터도 이번에 14인치 큰 사이즈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일본 차들의 대부분은 모니터가 좀 작은 사이즈, 특히 미국 시장용 일본 차들은 모니터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신형 NX는 모니터가 14인치가 들어갔어요. 이 모니터가 14인치로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 위치도 높고 결정적으로 이 모니터가 있는 이 패널 자체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눈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딱 뻗으면은 이렇게 이만큼 남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조작을 할 때 몸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렉서스에 비하면은 안쪽에 있는 메뉴나 그래픽도 다 좋아졌는데 일단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만 해도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아졌죠. 모니터 왼쪽에 보시면은 큰 메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물리 버튼의 수는 최소화를 했고요. 대부분 다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을 합니다. 이쪽은 오디오고요. 이쪽은 전화, 그리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여기서 주로 주행과 관련된 메뉴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좌석 제어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니터에서 이쪽 2열에 있는 좌석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2열 시트는 모두 접기 또는 모두 올리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말 그대로 ADS 관련인데 그러니까 ADS 기능들의 활성화 여부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행 정보는 트릭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트릭 컴퓨터가 요 계기판도 있지만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에너지 흐름에서는 말 그대로 전기 모터와 엔진의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타이어 공기압이고,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U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런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를 들어서 차량 관리나 RC, U 모바일 TV, 지니 뮤직, LTE 관리,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제 좀 더 상세한 메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애니메이션 축소나 또는 화면 비품 또는 화면 민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가장 높이면은 장갑을 끼고도 작동이 좀 더 매끄러워지죠. 그리고 이 설정에서 하단에 보시면 차량 설정이 또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계기판, 라이트, 그러니까 좀 더 상세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조명 같은 경우에는 무드 조명이고요. NX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닙니다. 발치와 도어 트림에만 적용이 되는데, 무드 조명의 빛이 좀 은은한 편이에요. 참고로 무드 조명의 색상은 데이라이트 화이트와 실키 화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색상은 예쁜 편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구역별 또는 이렇게 전체를 다 개별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공조장치도 모니터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물리 버튼이 없고 모니터에 공조장치가 통합이 되면은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요런 요 다이얼 같은 거 있잖아요. 온도 조절, 이거는 이렇게 따로 빼놨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 세기 버튼은 또 따로 아이콘이 계속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물리 버튼이 아니지만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참고로 이 차도 운전대에서는 2단계와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신차는 송풍구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NX는 상대적으로 좀 평범하고요. 가운데 송풍구의 위치가 조금 낮은 편이죠. 한쪽 편에 보시면은 뷰라고 있는데,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실행이 되죠. 참고로 이렇게 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차량 전체를 보여주는데, 보통 요즘에 어라운드 뷰 보면은 비슷한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또 이렇게 다른 앵글로 전체로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래서 주정차 할 때 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상세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코너링 뷰나 차량 아래 보기,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어라운드 뷰는 뷰 버튼을 누를 때 또는 이 후진기어를 넣을 때 그 화면이 좀 달라요. 후진기어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2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고, 이쪽이 후방 카메라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후방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멈춰 있을 때는 차 그림이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신형 NX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여기가 비대칭이에요. 이쪽이 뚫려 있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핸드폰 하나 정도 들어갈 수납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디자인이죠. 보통은 무선 충전 패드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참고로 이 앞쪽에도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는 US 단자 C타입과 함께 두 개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밑으로 내려오면은 소재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런 쪽의 소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좀 무광 타입인데 소재가 괜찮아요. 기어 레버는 굉장히 좀 짧은 디자인인데, 이 조작 방법은 다른 차들과 약간 좀 다릅니다. P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그 N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후진 또는 D를 넣으려면 약간 옆으로 젖힌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후진과 D가 됩니다. 그리고 P 버튼은 이 앞에 버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뒤쪽에는 오토홀드와 EV 모드 버튼이 있고요. 컵홀더의 위치도 꽤 좋은 편이에요. 센터 콘솔 박스의 디자인도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이게 위로 열리거나 또는 옆으로 열려도 한쪽으로만 열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양쪽으로 다 열려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또는 또 이렇게도 열리고, 그거 좀 독특하죠. 차 크기 대비해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요 안쪽에는 따로 USB 단자는 없어요. 글로우 박스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차 크기 대비해서 글로우 박스의 용량이 크기도 한데, 이 안쪽까지 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어요. 신형 NX에도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갔습니다. 이 룸미러가 이렇게 젖히면은 디지털로 바뀌고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디지털 룸미러가 캐딜락이 좀 가장 유명하잖아요. 화질은 그거보다는 좀 못한데, 그러니까 캐딜락에 비해서 이 디지털 룸미러가 약간 좀 뿌였습니다. 근데 기능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밝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누르면은 위아래, 그리고 하나 더 누르면은 이렇게 좌우로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우 회전이 안 되는데 이 차는 좌우 회전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수평도 조절이 되는군요. 그리고 확대와 축소. 참고로 이 확대와 축소가 되는 범위도 이게 캐딜락보다 좀 더 넓어요.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도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디자인 자체는 F스포츠가 좀 더 스포티하긴 한데 350H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림의 가죽은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F스포츠에 비하면은 그 림의 가죽이 조금 미끄러운 편이고요. 참고로 스티어링 칼럼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전동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에서 유형 1, 2, 3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유형 1이고 이게 2, 이게 3.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디자인이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타코미터의 그 표시 여부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 전환이 있고 타코미터와 HEV 미터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도 모니터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차들과 달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보통 이제 스포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여기서 이렇게 바꿉니다. 럭셔리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크기가 전체적으로 좀 큰 편인데 이게 조작 방법이 약간 좀 특이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루즈 모드라든가 LTA, 차로 중앙 유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 또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쪽은 차간거리고요. 신형 NX에는 이 레치로 불리는 새 도어 캐치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버튼이에요. 그래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요만큼 열리고요.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립니다. 반면에 동반자석 같은 경우에는 도어락이 해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레버를 이렇게 두 번 당기면 열리고요. 또는 도어락이 해제가 됐을 때는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두 번 누르면은 도어락이 해제가 됩니다. 시트의 쿠션은 하체처럼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일단 저 시트의 가죽의 질 자체가 약간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 이 차가 좌판 길이를 늘리는 기능은 없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좌판 길이가 짧진 않습니다. F스포츠는 좌우의 지지 기능이 굉장히 좀 강조된 디자인인 것에 반해 일반 350H는 컴포트에 가깝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3인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상하형 원터치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형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이 차가 패밀리카 컨셉으로 2열의 거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서 2열 도어도 아주 이렇게 넓게 열리는 편은 아니고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사 사이에 주먹이 딱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가 경쟁 모델에 비하면은 휠베이스가 조금 짧은 편인데 2열 레그룸 자체에는 비슷합니다. 2열 시트 치고는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가 않고요.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아주 많이 나인데 이 정도로 좀 눕혀집니다. 신형 NX를 이번에 다시 보니까 시트 마운트 자체가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은 운전석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신발을 놓으면 이렇게 공간의 여유가 꽤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의 여유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송풍구가 마련이 되고요. 이거는 열선 시트 3단계,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 환자 2개와 12V가 있습니다. 럭셔리 트림에는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되고요.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또 꽤 넓은 편이고, 특히 2열에 앉았을 때 좀 더 개방감의 수혜를 많이 입죠. 참고로 일반 썬루프처럼 이 신형 NX의 파노라마 루프도 이 루프의 그 두께, 유리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요. 실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손잡이인데 다른 차들의 손잡이에 비해서 여기에 적용된 이 소재가 좀 되게 쫀득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가 다 그냥 생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차는 주로 잡는 부분에 약간 좀 우레탄을 적용을 해서 잡는 그 감촉이 좀 쫀득합니다. 트렁크 용량도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고요. 특히 들어간 쪽, 그 양쪽을 이렇게 파놔서 그 양쪽에 그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소재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러기지 스크린하기보다는 왜 그 옆유리에 붙이는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거와 조금 비슷해요. 참고로 이 러기지 스크린은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러기지 스크린에 비하면은 떼어냈을 때 좀 부피를 좀 덜 차지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더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약간 좀 경사는 있어요.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여러 수납 공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획을 여러 가지로 나눠놨죠. 예, 하이브리드는 기본이 EV 모드죠.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참고로 이 차는 시동을 키면은 요 계기판이라든가 모니터 이 로딩되는 요게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EV 모드라서,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아주 낮지 않거나 또는 아주 추운 날 아니면은 기본이 EV 모드인데, EV 모드에서는 당연히 전기차처럼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은 공조장치를 끈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전자품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가늘게 있습니다. 반면에 엔진 시동이 걸리면은 보통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엔진 소리가 일반 가솔린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보통 하이브리드는 애키슨 사이클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그 회전 질감도 좀 떨어지고 일반 오토 사이클에 비해서 이런 소리도 약간 좀 거친 면이 있어요.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를 켜면은 이렇게, 참고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공조장치 에어컨 1단이 바람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CVT로 조합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형에 있었던 2.0 터보에 비해서 이 자연흡기가 회전 질감이 좀 더 좋고요. 뻗어나가는 힘도 조금 더 낮습니다. 제주도에서 탔던 F스포츠와 비교해 보면은 이제 하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말 그대로 F스포츠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된 차고 이 차는 이제 컴포트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렉서스 오너들 또는 렉서스가 가진 그 인식에 가장 잘 부합되는 그런 세팅이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도요타의 라브4, UX 그리고 이 차까지 해서 공통적으로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고요. 이 차는 따로 어댑티브 댐핑도 아닌데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빨래판 구간에서 보통 이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두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상하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쑥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체의 노면의 충격을 흡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주행에서는 이 승차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렉서스 시승하면서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이런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은 동급에서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가동이 될 때 약간 찡하는 고주파음이 있잖아요. 이 차 역시도 있긴 있는데 그 고주파음의 볼륨이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역시 주행을 할 때 엔진이 자동으로 시동이 되거나 또는 꺼지거나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주행 중에 엔진 시동이 될 때 그 이질감도 상당히 적습니다. 참고로 도요타 그룹의 하이브리드는 이 옆에 EV 모드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EV 모드를 누르면은 EV 모드가 당연히 실행이 되는데, 사실은 실행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EV 모드를 눌러도 지금 하이브리드 배터리 부족이라고 나오고, 또는 속도 범위 초과라고 이렇게 계기판이 뜨는데,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주행 중에는 그 EV 모드로 얻어지는 그런 연비 개선 효과는 그게 크진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주행할 때 가속페달 발 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순간순간 EV 모드가 들어오는데, 그럴 때 연비 개선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음은 그냥 무난한데 렉서스 브랜드에 거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달릴 때 타이어 소음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보통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접어들면은 소음이 좀 확 줄잖아요, 보통은. 근데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접어들 때 타이어 소리가 아주 또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하체의 방음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이거보다 속도가, 그러니까 100 이상의 속도에서 이 차는 전체적으로 그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데, 이 차가 옆유리가 1열은 이중접합인데 이중접합 치고도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옆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좀 작은데, 앞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썬루프가 좀 얇아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위쪽에서 들리는 그 바람 소리는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야는 괜찮은 편이고요. 보통 미국 시장용 차 또는 미국 차들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평방이어서 이쪽에 사각지대가 되게 큰데, 이 차는 저 한쪽 끝을 이렇게 약간 볼록거울 처리해서 사각지대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냥 거울에 비해서 이게 좌우의 앵글이 그 넓이가 더 넓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넓게 보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인데, 보통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저속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의 특성이 0rpm에서 가장 큰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코 모드로 이제 마일드하게 세팅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좀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 조금만 밟아도 이제 전기 모터가 같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내연기관의 에코 모드보다는 좀 더 약간 민감한 그런 세팅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반응이 빠르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리막 코너는 아까 에코 모드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 두 번을 돌아봤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요즘에 렉서스도 좀 스포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 신형 NX도 풀 체인지가 되면서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제어가 아주 많이 안 들어가고요. 특히 스포츠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안쪽으로 조금 더 감기는 그런 모션이 좀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운전 감각과 달리, 그러니까 이 차가 하체가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하면은 그런 감각보다 차가 좀 더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게 하체가 되게 물러서 그렇다 하기보다는 그 사이드월이 더 물러서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도 마지막에 가서는 언더스티어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중립을 좀 잘 지키고요. 그리고 보통 SUV가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그 거동 차이가 조금 큰 편인데, 세단에 비해서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리막에 비해서 오르막이 좀 더 안정적이고 스포티하고, 그리고 제어도 좀 덜 들어가고 당연히 속도도 더 높게 나오고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출력에 딱 맞는 그런 수치 같아요. 이 차 종합 출력이 모터까지 합해서 242마력인데 구형의 300H 2.0 터보에 비하면은 나중까지 뻗어나가는 힘이 좀 더 강합니다. 구형의 2.0 터보의 경우에는 뭔가 애킨슨 사이클과 터보라는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어서 그런지 나중에 가면은 이제 회전질감 떨어지고 나온 힘도 줄고 그랬는데, 이 차는 그때보다는 좀 더 꾸준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있는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초반의 가속은 예를 들어서 한 150 이 정도까지는 꽤 빠른데, 그 이후부터는 그 전에 비해서 속도가 주는 양이 좀 더 크고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부하 상황 또는 정속 주행할 때 AWD의 상황을 보시면은 거의 앞으로만 전달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이 정도 속도에서 만약에 추월 가속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쭉 밟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RPM을 최대한 쓰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앞바퀴로만 동력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AW, 그러니까 뒤에 전기 모터가 더해지는 상황은 멈춰 있을 때, 그때 급출발했을 때 그 정도고, 대략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른 상황에서는 거의 앞으로만 토크가 전달이 됩니다. 참고로 저번에 시승했던 F450H처럼 이 차 역시도 단점이 고회전을 사용할 때 떨림인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애킨슨 사이클 사용하는 차들은 고회전을 사용하면은 이제 회전 질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떨림도 좀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략 회전수가 한 5000rpm 이상이 되면은 요 운전대 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 이 바닥이 있는 이게 두드러지게 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하이브리드 또는 렉서스 고객들의 그 운전 성향이 회전수를 많이 안 쓰고, 실제로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회전수를 많이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크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 차도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세대가 하나 지나면서 기능이 좀 더 좋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 탔던 ES만 해도 차로 중앙이 있긴 있었는데 좀 잘 못 지켰거든요. 뭔가 스티어링을 수정하는 양도 되게 많고, 근데 이 차는 차로 중앙을 좀 정확히 잘 지키고 이 스티어링 수정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차는 주행에서 승차감이 가장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의 승차감도 괜찮아요. 물론 1열보다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요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요 정도 차급에서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좀 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1열 대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2열 역시도 댐핑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 전체적인 방음도 좀 무난하고, 결정적으로 그 레그룸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닌데 시트 자체가 좀 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의 순간 연비는 대략 리터당 20km 내외고요. 이 차는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0에서도 대략 한 리터당 20km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90과 그렇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고, 아마 이게 CVT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VT가 이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흔히 얘기하시는 급가속할 때 이게 이렇게 딱 회전수는 고정이 되고 속도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이질감이 있고, 결정적으로 저속에서 초반에 기동할 때 보통 CVT 이렇게 좀 늘어지는 러버밴드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이브리드 치고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 특히 이제 초반에 밟았을 때 이게 감각이 약간 좀 탱탱하고요. F 스포츠보다 하체가 좀 부드러운데 그렇다고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체가 좀 부드럽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그런 고속 안정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렇게 요 위쪽, 주로 이 부분에서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편이죠. 근데 하체에서 비롯되는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의 바운싱이 커서 방금 같은 그 고저차 있는 곳에 딱 떨어진 다음에 다시 그 리바운드 될 때 그 자세가 꽤 안정적입니다. 예, 이번에 신형 NX는 제주도에서 450H F 스포츠에 이어서 350H를 타봤는데요. 신형이 나오면은 구형보다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제 풀체인지인 걸 감안을 해도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은 생각보다 구형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내장 디자인은 편의장비나 디자인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제 내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일본 차는 이제 브랜드를 막론하고 내장이 좀 많이 떨어진다, 디자인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요 NX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거 역시도 라브포나 UX 시승할 때와 비슷한 결론인데, 그러니까 보통 렉서스 하면은 조용함 또는 이 하이브리드 연비, 이거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체에서 비롯되는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방음이나 정숙성 또는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뭐 그렇게 아주 내세울 만한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것도 좀 굉장히 많이 평준화가 됐고, 특히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몇 년 전부터 좀 스포티로 방향을 잡아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약간 좀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에코와 스포츠에서는 그 차이가 좀 있는데, 특히 이런 좀 오르막에서 그 차이가 좀 두드러지고요.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핑 포인트 지나면은 살짝 순간순간 이렇게 안으로 감기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운전의 재미를 좀 더 살리려고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주행 촬영 후 지금까지 누적 연비가 9.8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비 면에서 아주 그렇게 되게 뛰어나다,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반면에 주행 촬영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좀 더 달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감안을 하면 또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NX가 350과 450H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350과 450H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350H 럭셔리가 7,400이고 450H F 스포츠가 7,800이니까 가격이 4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그 배터리 때문에 더 비싼데 생각보다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렇게 보면은 F 스포츠가 가성비가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350H는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가격이 이거보다는 더 싼데, 그래도 이제 편의 장비가 좀 빠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까 주행 때, 이제 급가속 때 이 운전대라든가 바닥으로 올라오는 그런 떨림이 있고, 그리고 이 차는 물론 이 차가 좀 되게 새 차긴 한데, 이제 그걸 감안을 해도 그 세차 냄새가, 그 왜 화학약품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납니다. 참고로 이 세차 냄새는 여름철에 덥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예, 이로써 렉서스 신형 350H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